자, 14단원 함수의 종류 봅시다. 자, 13단원에서 함수란 무엇인가를 봤어. 근데 그때 뭐라 그랬어? 자,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쓰죠. 뭐 1, 2, 3이 있대요. 자, y가 있어. 쭉 1, 2, 3, 4, 5, 6 있다 치자. 자, 예를 들어서 관계는 뭐 모르겠고 그냥 이렇게 연결했다 치자. 이렇게 했어. 했죠? 자, 아까 뭐라 그랬어? 뚝 잘라서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을 파악하는 거는 뭘 볼 때다? 함수냐 아니냐를 파악하는 내용이었었고, 화살표가 어디로 간다라는 걸 보는 건 뭐라는 것이다? 여기 써있듯이 함수의 종류를 파악하는 거야. 화살표가 이렇게 가고 있네? 아, 얘는 무슨 함수? 그래서 지금 이 14단원에서 할 건 뭐냐면 화살표가 얘네 이 공역에서 치역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화살표를 받고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그 함수의 이름을 붙일 거야.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 1차, 2차 함수요? 아니요. 1차 함수, 2차 함수는 함수의 종류가 아닙니다. 그냥 형태야, 형태. 그냥 관계식의 종류일 뿐인 거지 함수의 종류가 아닌 거야.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고자 하는 함수의 종류는 너네가 한 번도 들어보지 않은 함수의 종류입니다. 자, 뭐가 있느냐? 자, 첫째. (1대1) 함수. 둘째. 1대1 대응. 셋째. 항등 함수. 넷째. 상수 함수. 다섯째. 그 외 기타 등등. 자, 총 5종류야. 형태는. 우리가 이름을 붙일 수 있는 얘는 무슨 함수야 하는 게 4종류. 그 외에는 그 외 기타 등등에 의해서 함수는 함수인데 이름을 붙이기 애매모호한 함수들. 그냥 빼고 형태가. 자, 총 그래서 따지면 뭐가 되겠어? 4가지.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돼? 어떻게 화살표를 받는 모양이냐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냥 예를 들어서 x집합, y집합 대충 만들겠습니다. 자, 특징들 잘 봐야 돼. 자, 얘는 뭐 할까? 뭐 이렇게 할까? 1, 2, 3에 뭐 1, 2, 3, 4, 5 이렇게 할까? 얘는 1, 2, 3에 뭐 A, B, C. 쟤는 1, 2, 3에 1, 2, 3. 쟤는 뭐 1, 2, 3에 뭐 1, 2, 3, 4 뭐 이렇게. 막 만들었어. 막 내 마음대로 예를 들어 했어. 자, 그러면 화살표 어떻게 가는 거 잘 보고 한번 특징 살펴봐봐. 자, 1대1 함수. 뭐 특별하게는 규칙을 두지 않겠습니다. 자, 1대1 대응. 자, 어떤 규칙 없이 그냥 화살표의 모양만 봤어. 항등 함수. 자, 상수 함수. 자, 우선 설명 없이 결론만 한번 그려봤습니다. 또 뭐 이렇게 열심히 쓰세요. 그냥 찍어 가시지 왜? 찍어 가셔서 집에 가서 그냥 필기하시면서 복습하면서 확인하면 되지. 너는 이거 쓰다가 다 놓친다. 나 설명한다. 자, 그럼 잘 가보자. 요 4가지 중에서 눈에 확 띄는 특징이 있는 거 뭐 있을까? 눈에 확 띄는 특징. 개별로. 자, 관계없어. 개별적으로. 자, 개별로 봤을 때 아, 쟤는 저거구나. 확 띄는 거. 뭐 있을 것 같아? 서준이 뭐 보일까? 그치. 눈에 확 띄어. 아, 어떤 특정 원소 하나에 다 갈 때. 이 상수 함수. 근데 이 함수 우리 배웠어.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좌표 평면에다가 옮겨서 본다라면, 즉 여기는 1, 2, 3밖에 없지만 모든 실수 전체에 대해서는 2로 갖다 치면 아마 이런 종류의 함수였을 거야. 예를 들면 자, x축 0, y축 이런 거 같아요. 이런 거. 이렇게 2. 이거 배운 적 있지, 그치? y축의 수직인 직선 같은 함수. 뭐라 표시해? y는 2. 이게 상수함수야. 물론 차이점은 여기에 정의역은 요것만 놓고 보는 거지만 얘는 실수 전체겠지만 어쨌든 얘를 갖다가 좀 더 확장시켜 본다면 이런 형태꼴이다라고 파악할 수 있죠. 이게 상수함수인 거야.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좀 보이는 거 뭐 있을 것 같아? 항등함수. 항등함수 뭘까요? 1대1 대응하고 좀 비슷해. 보면 다 따로따로 가고 있어. 남는 것도 없고. 근데 차이점 뭐냐면 얘는 1은 1로, 2는 2로, 3은 3으로. 자기와 똑같은 값의 대응관계를 이루고 있는 함수. 이걸 항등함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항등함수 존재합니다. 어떤 거? 이런 거. y는 x함수. 이게 항등함수야. 단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만. 왜요? 정의역이 실수 전체가 아니라 이렇게 특별 형태 요 몇 개의 정의가 주어질 때는 꼭 이게 아니더라도 다른 게 존재할 수 있거든. 근데 실수 전체를 딱 놓고 봤을 때 항등함수는 y는 x라는 게 항등함수야. 되겠습니까? 내용은 되게 심플해. 내가 내 자신이랑 똑같은 원소에 대응될 때. 되겠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정의역이 실수 전체일 때라는 부분은 굳이 의미하지 않아도 그렇게 심각하게 따지진 않지만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제 문제 뭐야? 1번, 2번. 자, 잘 보시면 둘 다 1대1이야. 1대1. 얘도 1대1. 1대1이 뭘까요? 각각의 하나당 서로 다른 하나에 대응될 때. 이게 1대1이야. 똑같은데 화살표 안 가고 있을 때. 여기에서 어느 거라도 똑같은 원소에 화살표 가고 있으면 걔는 1대1이라고 말하지 않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1대1이라는 단어 자체에 되게 큰 의미가 있어. 그래서 요거 기억해야 돼. x1과 x2가 같지 않으면 fx1과 fx2도 같지 않다. 얘가 1대1이라는 단어를 나타내는 수학적 명제입니다. 또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왜? 문제에서 1대1이라고 언급하지 않고 저거 명제 형태꼴로 설명이 되어진 때가 많거든. 그러면 저렇게 설명되어지면 저게 뭔가요가 아니라 주어진 거 쟤는 1대1 대응이구나 라고 해석해주면 될 것 같아. 되겠습니까? 아시겠나? 조심할 건 x1과 x2 같을 때 함수값도 같다가 아니야. 다르면 다르다야. 확실히 외워줘야 돼. 아시겠죠? 근데 얘도 1대1이고 얘도 1대1이잖아. 근데 차이점이 있지. 얘는 1대1 함수고 얘는 1대1 대응이래. 무슨 관계일까요? 잘 보시면 얘네는 x집합, 즉 정역의 원소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아야 돼. 그래서 주어진 1대1 대응은 어떤 내용이 존재를 하게 된다?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같을 때 1대1 대응. 얘는 반대로 뭐가 되겠어? 정역의 원소의 개수와 공역의 원소의 개수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큰 경우. 그래서 실제로 뭐가 돼?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느낌을 볼 수 있다?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포함된다라고 해석하셔도 돼요. 됐나 여기까지? 그래서 우선 먼저 봐야 될 것들은 주어진 부분에서 각각의 명칭들, 자 함수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가?
요 내용부터 먼저 해결을 보고 가자. 됐죠? 여기까지?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요 정도. 자,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여기서 문제를 풀다 보면 어떤 정의역을 땅 주어지고 공역을 땅 주어진 상태에서 자, 이 함수가 만들어질 수 있는 정의역과 공역 안에서 항등함수는 몇 개 만들고 상수함수 몇 개 나오고 1대1 되면 몇 개 나오는지 개수를 구해봐 라고 하는 함수의 개수에 관련된 내용이 문제에 잘 나오게 돼. 그래서 어떤 특정 형태의 조건을 만족하고 있는 함수, 각각의 함수의 종류를 몇 종류나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이걸 좀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상수함수. 자, 요대로만 봐보자. 요대로만. 그래서 기본적으로 y의 원소의 개수를 n개였다 치고 x의 원소의 개수를 m개였다 칩시다. 되죠? 자, 그러면 주어진 부분에서 상수함수 요 그림에서는 몇 종류 나올 수 있을까? 모든 화살표가 2로 가든 1로 가든 3으로 가든 4로 가든 전부 다 상수함수지. 그러면 요 그림에선 상수함수 몇 종류 만들 수 있어? 4종류 만들 수 있죠. 그래서 뭐가 돼? 상수함수는 몇 종류를 만들 수 있다? n가지를 만들 수 있다. 공역에 있는 원소의 개수만큼 만들 수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럼 다음 항등함수는 몇 종류 만들 수 있냐? 근데 쌤, 한 가지 궁금한데요. 항등함수도 1대1 대응이에요? 네, 항등함수도 1대1 대응이에요. 왜? 개수 똑같고 다 다른 데 가고 있고. 그래서 1대1 대응 중에 항등함수가 있어. 1대1 대응 중에 항등함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항등함수는 몇 종류 만들 수 있느냐? 뭐 몇 종류를 만들어? 하나밖에 없겠지. 그잖아. 자기 자신에게만 화살표를 보내는데 어떻게 몇 종류를 만들어?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만들어진다라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항등함수는 정의역의 원소와 공역의 원소에 똑같을 때만 만들어져. 하나도 비면 남으면 또 안 돼. 됐죠? 왜? 항등함수는 1대1 대응이니까. 되겠습니까? 자, 다음 1대1 대응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 것이냐? 어차피 원소 개수 똑같아야 되지. 그쵸? 그럼 얘를 n개라고 놓자. 당연히 얘도 n개였을 거야. 자, 몇 개 만들 수 있느냐? 자, 이거 따지면 돼. 화살표를 보낼 거야. 서로 다른데. 그러면 자, 요 그림에선 1은 이 그림에선 지금 B를 보내고 있지만 원래는 1은 몇 군데의 화살표를 보낼 수 있었을까? 3군데. 그럼 1이 B에 갔어. 그럼 2는 나머지 2군데, 3은 나머지 1군데 화살표를 보낼 수 있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일반적인, 즉 요 그림에서 함수의 개수는 이거지. 1은 3군데 갈 수 있고 2는 화살표 2군데 보낼 수 있고 3은 나머지 1군데 보내서 총 6개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이 원소의 개수가 n개다라고 놓고 따진다면 이런 식이 만들어지겠네.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쭉 가서 3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자, 요게 1대1 대응의 만들어질 수 있는 함수의 종류 개수가 되는 거야. 내용돼 있습니까? 뭐야? 요 개수 n부터 1까지 다 곱하라고. 싹 다. 이해돼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배우겠지만, 우리 교재 맨 뒤에 가면 배우겠지만 이걸 이렇게 표시해. n 느낌표. 뭐라고 읽어? 팩토리얼. f 말고 p 팩토리얼이 읽어. p 팩토리얼. 요 뜻이 이 뜻이야. 물론 몰라도 상관없어. 어차피 나중에 하게 돼. 됐죠? 그러면 저 1대1 함수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자, 개념 똑같아. 왜? 어차피 얘도 서로 다른 것에 보낼 거고 쟤도 서로 다른 것에 보낼 거잖아. 어떤 연상이 똑같거든. 그럼 저 그림에선 자, 1은 몇 군데 갈 수 있어요? 5군데 갈 수 있지. 그럼 2는 나머지 4군데 갈 수 있고 3은 나머지 3군데 가서 총 60가지의 1대1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면 요 그림에선 그럼 이건 어떻게 연산한다?
연산법은 n 곱하기, 즉 이것도 마찬가지야. 요거 n개, 요거 m개 만들었어. 그럼 총 몇 가지 나온다? n-1 곱하기 n-2 곱하기 n-3 곱하기 쭉 가서 맨 마지막에 n-n 플러스 1까지. 뭔 뜻이다? 요 곱하는 개수가 m개인 거야. 다시 말해 뭐가 돼? 5부터 출발해서 몇 개를 곱한다고? 요 x의 원소 개수만큼 곱하는 거야. 순차적으로. 내용 돼요? 그 나중에 이거는 어떤 특정 공식을 나타내 줄 거야. 저 뒤에 가서 경우의 수 배우고 나면. 됐나 여기까지? 자, 이게 함수의 개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시하게 되면 1대1 함수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써서, 근데 식만 복잡하지 계산 되게 간단해. 형태는 얘는 1대1 대응에서의 함수의 개수 공식, 그 다음에 항등함수는 항상 한 가지, 그 다음에 상수함수 항상 n가지, 이렇게 놓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여기 부분이 시험 범위 포함되면 함수의 개수 따지는 문제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여기서 나온 다음에 또 저 뒤에 가서 경우에서 가면 또 나와요. 근데 이게 또 2학년 돼서 확통을 배우면 또 나와요. 그래서 함수의 개수에 대한 문제가 되게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 근데 안타까운 게 함수에서 나올 때가 제일 쉬워. 경우의 수 넘어가면 조금 뭐 조건 붙고 좀 어려워져. 저쪽 확통 가면 그때부터는 아이씨가 돼.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이 기본적인 내용은 기억하고 있어야겠지. 내용 되겠습니까? 자, 함수의 종류입니다.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의 기타 등등 몰라. 거기에서 어떤 형태꼴이 1대1, 1대1 대응, 항등, 뭐 저 종류일 것이고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생긴 모양은 무엇인가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1대1이란 관계 이거 중요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각각의 종류에 따른 그 정의역과 공역이 주어져 있을 때, 뭐가 주어졌을 때, 개수들이 있었을 때 그 함수 종류에 따른 가지수 몇 종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 그 내용까지 여기서 한번 파악하고 문제에다가 적용시켜봐야 될 것 같아요.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자, 내용 되죠? 자, 그러면 문제에다가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자, 넘어갈게요. 자, 134번 한번 가볼게요. 으쌰. 근데 안타까운 게 여기 예제는 되게 좀 너무 심플해. 근데 실제로 이렇게 심플하지 않거든. 자, 보기의 함수 중 1대1 대응, 오타네요? 자, 1대1 대응인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자, 1대1 대응인 것만을 골라라. 다음, 정의역과 공역은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다. 이게 정의역에 뭐가 주어져 있고 공역 뭐 주어져 있으면 이게 대응하게 보면 참 좋은데, 얘는 지금 보니까 정의역과 공역이 모두 실수 전체의 집합이야.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하자? 말 그대로 1대1 대응되려면 모든 정의역에 대해서 모든 공역이 다 대응돼야 이게 1대1 대응이지, 하나라도 비면 안 되죠. 그러면 자, 우선 요거 찾기 전에 요거 한번 봐봅시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y축 이렇게 다 칠게. 자, 정의역, 공역 둘 다 실수 전체일 때, 어떤 특정 범위가 아니라. 자, 그러면 그래프를 두 개를 그릴 텐데 한번 비교해보고 어떤 건 1대1 대응이고 어떤 건 1대1 함수일 수 있어. 첫째, 이런 1차 함수. 둘째, 이런 함수 있다 치자. 자, 둘 중에 어떤 건 1대1 함수고 어떤 건 1대1 대응이야. 뭘 것 같아요? 자, 1대1 함수인 게 뭘까요?
물론 1대1 함수 안에 1대1 대응이 있는 건데 형태는 그냥 구분자 딱 졌을 때 그러면 질문 잘못했다. 1대1 대응인 건 뭘까? 1대1 대응인 거. 둘 중에서. 자, 실수 전체래. 모든 x에 모든 y가 다 대응돼야 돼. 그럼 뭘 볼 거냐면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y의 범위를 봤더니 모든 y에 다 그려져 있네. 그치? 근데 얘는 모든 x에 대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거 봤더니 요만큼 안에만 그려져 있네. 그쵸? 대상은 실수 전체인데 그럼 여기는 안 그려진 거 아니야? 그래프가. 그럼 이건 어떤 뜻이겠어? 모든 x에서 화살표가 일부분으로만 가고 있는 거야. 즉 남은 부분이 있어. 공역에서 남은 부분이 생겼다는 뜻인 거야. 그럼 얘는 뭐가 돼? 얘는 1대1 대응 아닌 거야. 얘가 1대1 대응이야. 모든 x의 모든. 왜? 문제에서 실수 전체라고 언급이 됐기 때문에. 물론 실수 전체라고 언급이 안 되면 뭐 다른 어떤 특정 범위가 주어지면 또 달라져요. 형태는. 근데 어쨌든 지금 맨 처음에는 실수 전체에 대해서 물어본 거니까. 그래서 얘는 1대1 대응이야. 얘는 안 돼. 그럼 얘는 뭐예요? 얘 1대1 함수. 얘도 1대1 함수지만 얘도 1대1 함수. 하지만 얘는 1대1 대응은 안 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저기는 134번을 이해하기 가장 좋은 건 그래프를 그려보면 제일 좋겠지. 제일 좋아. 그려보면. 그럼 우선 딱 봤을 때 기억은 당연히 되겠죠. 얘는 당연히 돼요. 왜? 쭉 봤잖아. 그 어디에도 안 그려도 Y축 입장에서 봤을 때 안 그려진 데가 없어. 다 그려져. 그렇지? 니은은 모르겠고. 자, 디귿. 디귿은 2차 함수지. 위로 블록하지. 그러면 Y축 모든 부분에 다 그려지는 게 아니지. 특정 부분에만 그려지죠. 예를 들어 뭐가 되겠어? 요거 어차피 그려보시면 꼭지점의 위치는 몇인가요? 모르겠네. 2,1,1인가요? 1,-1? 맞나? 1,1이지. 그잖아. 꼭지점. 어쨌든 뭐가 되겠어? 디귿은 다음과 같이 그려진다고. 즉 여기에서 Y 입장에서 그래프가 그려지는 범위는 여기만 그래프가 그려져. 뭔 말이야? 이 윗부분은 남아. 실수 전체 공역인데 공역 중에서 화살표를 못 받은 부분이 있는 거야. 따라서 얘는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겠지. 따라서 이것은 안 돼. 될까? 그 문제는 니은이죠. 자, 가장 손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그래프를 그리면 제일 쉬워. 이딴 꼴 나오느냐, 이딴 꼴 나오느냐. 전부 다 그려지냐, 어떤 일정 부분에만 그려지냐. 이거만 찾으면 되거든. 그래서 니은은 한번 그려보려고 저 함수를 해석을 좀 해볼 거야. 근데 참 좀 그런 게 선생님 절대값 붙은 함수는 안 배웠는데요. 네, 요거 넘어가면 따로 배우긴 배우거든요.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는 안 배웠어도 우린 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1월달부터 주구장창 얘기했어. 자, 고3 끝날 때까지 그게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함수식이든 절대값이 포함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연산 안 돼요? 해석 안 돼요. 물론 나중에는 절대값이 포함된 것도 해석하는 방법은 배우긴 배울 거야. 귀찮으니까. 근데 지금 나는 뭐 하자? 절대값이 포함되면 아무것도 못해? 그럼 절대값 없애야지. 그럼 어떻게 없앴어? 범위 나눴겠지. 절대값 안에 들어있는 대상물의 범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정해놓고 범위값에 따라서 식을 완성시키잖아. 그렇죠? 첫째, x가 음수일 때. 둘째, x가 0 이상일 때. 그럼 x가 함수면 이거 마이너스 알고 나오지? 그럼 뭐 때 식은? 그냥 0인 거야. 근데 x가 0 이상이면 그냥 써도 되죠? y는 2x인 거야. 돼요? 즉 뭔 말이다? 주어진 요 식을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자, 요 식을 갖다 임의상 fx라고 할게요.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fx는 0, 2x. x가 0보다 작을 때, 0 이상일 때. 이렇게 표현된 건 똑같은 거야. 범위값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이해될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어? 그래프 그리면.
다음과 같은 모양 나옵니다. 자, 0. 말 그대로 0보다 작은 부분은 0이야. 그 뭐야? 0보다 작은 부분이면 y축 왼쪽이잖아. 그럼 그래프 0. 이렇게. 근데 0 이상인 부분은 2x라는 그래프야. 이렇게. 요게 니은 그래프야. 저 노란색이. 됐나요? 그 뭐겠어? 이게 1대1 대응 되겠어? 안 되지. 그쵸? 니은 안 된다. 되는 것은 기억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말을 써. 1대1 대응 형태꼴을 갖는 함수는 1차 함수 꼴인 경우 1차 함수가 아니라 1차 함수 꼴인 경우 1차 함수 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다? 1차 함수 꼴이 무슨 말이에요? 1차 함수의 특징이 뭐 있어? 무조건 올라가던가 무조건 내려가기만 하지 그래프가. 즉 직선이건 곡선이건 관계없어. 무조건 올라가기만 하면 무조건 내려가기만 하면 얘는 1대1 대응인 거야 그래프가. 근데 얘는 뭐가 돼? 올라가는 부분인데 얘는 올라가지도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있거든. 이런 부분 포함되면 얘는 1차 함수 꼴이 아닌 거야. 따라서 1대1 대응이 안 되는 거야. 얘는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있네? 그럼 1차 함수 꼴이 아닌 거지. 그래서 우리가 확인을 할 때 물론 그려봐도 되겠지만 특징을 살펴보셔도 나중에 이제 3차 함수나 뭐 4차 함수나 포함시키다 보면 거기에서 1대1 대응의 개념이 막 나올 수 있는데 딴 거 없어. 그래프가 직선이건 곡선이건 상관없어. 무조건 올라가고만 있거나 내려가고만 있다라면 얘를 1대1 대응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내용 되겠습니까? 이 내용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됐죠? 자, 134번은 이런 문제. 그래서 답은 기억 1번 되겠습니다. 됐죠? 오케이. 자, 중요 문제야. 자, 다음 135번으로 갈게요. 자, 지울게요. 으쌰. 자, 135번. 어우, 열나 중요합니다. 물론 뭐 개념적으로 중요하다가 이제 여기 학원이다 보니까 중요하다는 뭔 말이겠어? 아, 시험이 나오나 보다. 이거겠지. 시험이 나오나 보다. 꼭 나온다. 자, 뭐야? X집합과 Y집합이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어. 특정 범위라는 거죠. 그렇지? 근데 문제 보니까 저 X집합과 두 Y집합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네. X에서 Y로의 함수 fx. X에서 Y로의 함수 fx. 뭔 뜻이야? 얘지. F땡땡의 X에서 Y로의 함수. 아, X가 정의역, Y가 공역. X가 정의역이고 Y가 공역인 거야. 됩니까? 근데 그때 뭐 하지? 그때 그 함수 f에 대해서 관계식을 봤더니 1차 관계식이야. A가 양수니까 증가하는 1차식이고 이런 관계가 있대. 근데 문제는 뭐래? 그게 1대1 대응이 돼야 된대. 이러면 위에 있는 134번하고 좀 다르다. 뭔 차이가 있을까? 둘 다 1대1 대응을 물어보는 거거든. 근데 134번은 뭐였어? 정의역 공역이 실수 전체였지. 근데 얘는 딱 요 범위 안에서만 1대1 대응이 되면 돼. 저 범위 안에서만. 이해돼요? 그러면 어떤 특정 범위 안에서만 돼야 된다. 자, 아까 실수 전체에서 1대1 대응 뭐라 그랬어?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다 대응돼야 돼. 그치?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겠네? 어떤 특정 범위면 굳이 얘를 갖다가 뭐 좌표 표면에 그리지 않아도 이거 쓰면 어떨까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3까지인 거야. Y의 범위는 1부터
13까지인 거야. 되겠어? 여기 뭐 y축 뭐 x축 뭐 그려지겠지만 의미는 없고,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벗어난 부분은 관심이 없어. 딱 요 영역 안에서만 1대1 대응이 되면 돼. 돼요? 뭔 말이겠어? 요 영역에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대응되면 돼. 그래프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지금 어떤 그래프야? 이거 직선이지. a가 양수인, 즉 올라가는 직선이지. 그럼 생각해봐. 요 그림 안에서 요 직사각형이네요. 요 직사각형 영역. 요 직사각형 영역 안에서 저 직선을 그려 넣었을 때 1대1 대응돼야 돼. 다시 말해서 이 보라색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 노란색 모든 부분이 대응돼야 돼 라고 한다면 그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야 될까? 대각선처럼 그려져야겠지. 이렇게 대각선처럼 그려져야 모든 x에 대해서 모든 y가 대응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해될까요? 이해되겠어? 무슨 말인지? 자, 잠깐 스테이. 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치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서 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직 그래프를 갖고서 함수다 아니다 뭐다 뭐 1대1다 이게 좀 약간 애매해. 배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그래프화된 내용보다는 차라리 이 x집합과 y집합의 관계를 보는 게 조금 더 편할 수 있어. 아직은. 자, 이게 뭔 뜻일까요? 주어진 요 그림은 자, 이 부분이 x에 대한 부분이고 이게 y에 대한 부분인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다? x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지금 쓴 거야. 이해돼? 자, 뭔 말이야? 이 부분 a 잡고 b 잡고 이거 c 잡고 d 잡을 거야. 똑같이 a 잡고 b 잡고 c 잡고 d 잡았어. 자, 그러면 x는 a부터 출발해서 b까지가 있다 치고 y는 c부터 해서 d까지 있다 치자. 얘도 마찬가지. a부터 b까지 여기도 c부터 d까지가 있다 칩시다. 이렇게 있다 칩시다. 그럼 얘는 어떤 그림이냐면 요만큼에서 화살표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 이런 그림이고. 얘를 해석하면 요만큼의 x에 대해서 이만큼 y가 다 대응되는 거거든. 그럼 얘는 함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아니죠. 얘는 함수가 안 돼. 얘는 함수가 안 되는 거예요. 요 영역 안에서는. 이해되겠습니까? 왜? 함수가 되려면 하나도 비는 거 없이 어차피 다 넣어야 되잖아. 근데 이 그림은 딱 어떤 일정 부분에서만 화살표가 나온 거거든. 이해돼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모든 x가 다 대응돼 있네. 근데 y 입장에서 봤을 때는 딱 요만큼만 대응된 거지. 그럼 이거는 어떤 그림하고 좀 비슷하나? 얘는 이런 거는 비슷한 거야. 일정 부분에만 화살표가 간 거야. 그럼 얘는 뭘까? 얘는 1대1 함수인 거야. 요 그림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1대1 대응되려면 모든 x에 모든 y가 다 대응돼야 돼. 그럼 뭐겠어? 아, 대각선. x의 범위가 주어져 있고 y 범위 주어졌을 때 대각선 꼴로 그려질 때 그때 1대1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이거는 꼭 직선이 아니어도 돼요. 곡선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곡선도 이렇게 대각선스럽게 그려지면 이것도 1대1 대응인 거야. 될까? 그럼 어쨌든 요 135번에서 우리 뭐 찾아야 된다? A값, B값 찾아야 되지. 근데 딱 보면 이 그림은 요 점하고 요 점을 지나면 되는 거잖아. 그럼 요 점 뭐야? 마이너스 3,1 지나고 요 점은 3,13을 지나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럼 끝났네. 요거 두 점 지나는 직선 만들어도 되잖아. 아니면 대입해가지고 연립하시던가. 우린 직선 만듭시다. y는 자 기울기 x값 증가량 6분의
y값 증가량 12에 뭐 아무거나 대입하죠. 요거 대입할까요? x-3 플러스 13. 되지? 직선 만들었어? y는 2x-6 플러스 13이니까 y는 2x 플러스 7 나오죠. 끝났지? 그래서 a는 2, b는 7 나올 것이다. 자, 얘는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형태일 때 1대1 대응이 될 것이냐. 딴 거 없다. x에 대한 범위값과 y에 대한 범위값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저와 같이 어떤 꼴일 때? 대각선 꼴일 때. 증가건 감소건 상관없어. 얘는 함수가 안 돼요. 얘는 1대1 함수야.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 보시면 좋겠습니다. 135번. 그래서 이거 활용된 문제가 그렇게 많습니다. 상당히. 됐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135번은 저런 문제. 자, 다음 넘어가 볼까? 자, 이번엔 136번 갈게요. 자, 두 문제 하면 끝나요. 어디 보자. 자, 136번. x에서 x로의 함수가 있대. 오, 저게 돼요? 상관없어요. 꼭 x에서 y로만 된다는 법은 없어. 자기 마음인 거야. 그때 함수가 세 종류야. 자, x에서 x로 f 함수 있고, x에서 x로 g 함수 있고, x에서 x로 h 함수가 있대. 그래서 보니까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마이너스 1, 0, 1 오면 귀찮아라. 근데 문제 보니까 f 함수는 1대1 대응, g 함수는 항등함수, h 함수는 상수함수래. 그러면 조건이 있는데 벌써 조건이 없어도 얘는 끝났다. 왜? 항등함수. 얘는 끝났어. 항등함수. 그러면 G1이 몇이야? 1이야. G1이면 H형도 1이고 F-1도 1인 거 아니야? 같았으니까. F-1, 1이래. H형 1이래. 그런데 H함수 상수함수래. 그럼 H함수 상수함수면 전부 다 1로 갔겠지, 이렇게. 자, 내용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그럼 주어진 부분이에요. 또 두 번째 조건. F-1 더하기 F1은 F0이야. 근데 F-1 몇이야? 이거 1이잖아. 그쵸? 근데 뭐가 됩니까? F함수 1대1이야. F함수 1대1이면 0과 1은 나머지 이 원소에 가야 되는데 두 함수 값을 더한 게 얘랑 똑같대. 남은 거는 뭔데? 남은 거는 마이너스 1하고 0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뭐야? 조합하면 이렇게 들어와야 딱 맞죠? 떨어지지. 그쵸? 그럼 뭐겠어? F1 값은 마이너스 1, F0은 0이었던 거야. 됩니까? 그럼 다 했네요. 그럼 다 만들었지. 따라서 주어진 부분에서 F1, 자, 우리 F 것은 뭐랬습니까? F1 곱하기 G의 마이너스 1 곱하기 H 마이너스 1이니까 계산하면 F1은 마이너스 1이고 G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이고 H 마이너스 1, 1이니까 계산하면 1 나오죠. 이렇게 값을 계산할 수 있겠다. 됐나요? 그래서 얘는 딴 거 없죠. 1대1 대응과 항등함수와 상수함수 형태 맞춰서 어떻게 볼 것인가. 이 정도 되겠습니까? 자, 넘어갑시다. 이번엔 자, 137번. 자, 지우자.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 짜자짜자자자자 짜짜짜짜짜. 자, 1, 2, 3이라는 x. 근데 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네. x에서 x로의 함수네. 그렇죠? 그러면 x 1, 2, 3에서 x 1, 2, 3, 5로의 함수를 만들 건데, 자, 세 종류를 만들지.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각각 몇 개겠네. 우선 봤을 때 개수 똑같아. 똑같은 1, 2, 3이야. 아이고, 그러면 항등함수 몇 개? 한 개.
무조건. 상수함수 몇 개? 화살표를 받는 공역의 원소의 개수만큼 3개. 됩니까? 그럼 1대1 대응 뭐였어? 어차피 1대1 대응은 1 먼저 보내고 나머지에 2 보내고 나머지에 3 보낼 거잖아. 그러니까 뭐 되겠습니까? 우선 1을 화살표 보낼 수 있는 것이 3개. 그럼 2는 1 간 곳 빼고 나머지 2군데, 3은 나머지 1군데, 6개. 자, 이것도 마찬가지야.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방법. 특히 1대1 대응은 어떻게 본 거지? 요것만 확실하게. 나중에 시험 이렇게 안 나와. 막 섞겠지. 조건 막 붙이고 복잡해져 상당히. 근데 어차피 조건이 복잡해져 봐야 개념은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간 것이기 때문에 개념이 확실하면 응용도 가능하다라는 거에서 이런 부분의 개념 형태 확실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14단원. 함수의 종류 봤습니다. 자, 4가지야. 1대1 함수, 1대1 대응, 항등함수, 상수함수. 우선 명칭에 따른 형태. 화살표가 어떻게 가져 있을 때, 갈 때 그런 형태의 명칭을 붙일 수 있는가 생각해 보시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그래서 나머지는 뭐 있다? 각각의 함수는 몇 종류씩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까지.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서 확장시켜서 응용 부분이 되게 많아. 특히 1대1 함수나 1대1 대응이라는 개념 가지고 문제화 시킨 게 되게 많아. 그래서 여기 부분 나중에 문제 좀 많이 보게 될 거야. 됐죠, 여기까지? 자, 대단히 어려운 내용 같지는 않을 텐데 조금 연습만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단순 안타까운 건 이 예제 문제가 많지 않아서 나중에 위클리를 통해서 좀 많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14단원은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